항공권을 반만 이용하고 반을 환불하려고 할 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반값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항공권을 일부 환불받을 때에는 대부분 반값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진짜. 왜 그런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안녕하세요, 드로이생입니다. 항공료에는 보이지 않는 조건이 있다고 계속 말씀드려 왔었죠. 그 조건 중 가장 중요하고 큰 하나가 바로 체류기간입니다. 이 체류기간이라는 것은 출발 날짜와 도착 날짜 사이의 기간을 말해요. 그리고 이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가격은 비싸지게 되죠. 보통은 14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짜리로 나누어져 있고요. 프리미엄 클래스라고 불리우는 비즈니스 클래스와 퍼스트 클래스는 당연히 1년짜리를 기본 장착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편도는 어떻게 가격을 책정하게 될까요? 편도는 1년짜리 왕복 항공권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정확히는 1년짜리 왕복 항공권의 반값에서 조금 더 비싸게 책정이 되죠. 한 55% 정도? 자, 여기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럼 왜 편도는 왕복처럼 여러 단계로 가격을 나눠놓지 않았냐?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조건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야 나눠놓죠. 조건 중에 가장 큰 특징이라고 했었던 체류기간. 근데 편도로 가면은 안 돌아오잖아요. 체류기간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단어기 때문이죠. 좋아. 그건 그럼 납득했다 치자. 그런데 왜 하필 가장 비싼 1년짜리 항공권을 기준으로 만들었냐? 항공사 초창기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요금표가 아주 단순했어요. 그래서 각 캐빈 클래스마다 퍼스트 클래스면 F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면 C나 J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라면 Y 클래스, 이렇게 3개로만 구분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비행기 타는 가격이 너무 비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공사 영업이 잘 안 되게 되고, 이 요금을 조금 더 파생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서 쓸 수 있도록 하자라는 쪽으로 항공사들과 각 기관들이 합의를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파생을 시키는 방법은 기준이 되는 부모 클래스들에게서 조금씩 조건을 희생해 가면서 가격을 조금씩 내리기로 한 거죠. 자, 가끔 경험이 좀 없으시거나 이제 막 여행사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런 분들 보면 항공사 RBD가 쭉 나열되어 있을 때 어떤 게 이코노미 클래스인지 어떤 게 비즈니스인지 퍼스트인지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따로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항공사 RBD는 각 항공사가 정하기 나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 부모 RBD들은 유지를 시킵니다. 이렇게 이 부모 요금이 되는 클래스들을 살펴보면 구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F, J, Y 이 부분을 보고 나면 그 밑으로 있는 건 F의 파생인 A, J의 파생인 B, Y의 파생인 W, X, S, M, Q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모든 요금은 원래 중심이 되었던 가격에서 파생되어 나왔다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편도도 당연히 그것을 따르게 되는데 그 중심이 되는 가격, 바로 부모 가격이 1년짜리 요금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부분 환불로 돌아가서 왕복 항공권의 반을 이용 후 반을 환불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렇습니다. 그냥 구매 가격의 반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편도 가격을 빼고 돌려주게 됩니다. 돌려받는 금액은 구매 가격에서 환불 수수료를 먼저 제하게 되고요. 거기서 편도 가격을 더 빼게 되니까 돌려받는 금액이 거의 안 남게 되는 거죠. 이러니까 반값을 돌려받는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화를 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더 문제는 이렇게 돌려받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코로나 확산 바로 전까지 저가 과열 경쟁이 붙어서 특가를 마구 남발하고 있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도가 지켜져야 되는데 저비용 항공사들끼리의 경쟁의 시장 자체가 모두 저가판으로 흘러가게 되고요. 풀서비스 캐리어들은 승객이 익숙해진 가격에 맞추어 영업을 하려다 보니 구조적인 한계 아래로 가격이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저가 가격에서
환불 수수료와 편도 가격을 빼면 어이구 환불될 가격이 안 남거나 오히려 승객이 돈을 줘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버리게 되죠. 이건 명백한 프라이싱 오류입니다. 가격을 그만큼 낮추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구조가 생기게 되면 시장에서 악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되어버리겠죠. 야 잠깐 어떤 곳은 그냥 반값 환불해 주던데? 이거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살펴보시면 주로 저비용 항공사에서 많이 있었을 거예요. 글쎄 그 이유를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아까 얘기했었던 풀서비스 캐리어의 요금 구조의 오류를 피하기 위함일 수도 있겠죠. 뭐가 되었건 문제는 요즘 저비용 항공사들을 많이 접하시게 되면서 그 경험치가 많이 쌓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분 환불의 상황이 나왔을 때 반값을 온전히 돌려주는 것을 보고 모든 항공사들이 원래 그렇게 해야만 하는구나 라고 오해를 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자, 엉뚱한 쪽으로 논점이 튀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영상은 반값을 돌려주는 것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를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내가 얼마를 쓰고 얼마를 돌려받게 된다면 그 부분은 미리 정해져 있는 규정에 의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잘 따져보는 것이 속칭 눈탱이 맞지 않는 첫 번째 길이니까요. 그래서 부분 환불을 받으실 때도 환불 수수료와 편도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을 잘 해보시고 직접 계산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드로이센이었습니다.